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삼성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입니다만 그 출발은 1938년 3월 대구의 삼성상회라는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이때 경성에서는 화신상회와 미쓰코시 백화점이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던 때입니다. 삼성상회는 당시 만주에 첨가물과 건어물을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삼성은 그로부터 약 25년 후 유통업 진출을 결심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던 1963년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화점 사업 진출을 결정한 겁니다. 이병철 회장,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삼성의 핵심 임원 회의에서도 백화점 사업 진출은 문제가 되었다. 회장님, 백화점 사업 진출과 관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 사업 진출은 무리라는 것이 내부 결론입니다. 그 근거는요? 미국의 원조 축소, 제3차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인플레이션, 작년의 흉년, 올 보리 농사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수한 질을 담보할 상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할 수가 없다. 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 백화점들은 중국이나 홍콩과의 물무역에서 물건을 구하거나 미군에서 몰래 빼내온 상품들, 한마디로 불법 외래품들을 판매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건을 구하는 것은 정부도 금지하는 일이어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금지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백화점 사업을 하겠다는 기고.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당분간은 임대 매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장님, 이전무. 임대 매장권도 그렇습니다.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면 여전히 음성적으로 물건을 구해다가 고객들한테 싼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입주해 있던 임대 매장 점주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 하는기요? 임대 매장 운영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서도 사업은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중공업화를 선언한 마당이에요. 우리나라 몇 년 안에 달라질 겁니다. 회장님,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그러고 올 12월이면 소독으로 광부가 파견됩니다. 머지않아 이런저런 일들로 해외 선진국으로 나가는 인력들이 많아질 겁니다. 해외에서 양질의 유통 환경을 경험하고 양질의 물건을 소비해본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생각들 해보이소.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쓰던 수준의 상품을 우리가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백화점이 임대 매장 형태로 운영을 해왔죠. 예, 당분간 그 형식 그대로 하면서 점차로 직영 매장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나라에 공장도 많이 세워질 거고 양질의 상품들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삼성은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었고 사장에 전매청장을 지낸 전충식이란 인물이 영입됐다. 전 사장은 사장 밑에 상무, 그 아래 영업부, 총무부, 판촉실을 두었다. 영업부에는 식품, 잡화, 의류, 외판 담당과를 두었고 총무부에는 총무, 덕리과를 설치하는 등 백화점의 조직을 정비했다. 전충식 사장은 권갑수 사업부 영업팀장과 함께 인수한 동아백화점을 둘러보았는데 이거 뭐 임대 매장이라고 하더니 곳곳이 비어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게?
여기 식당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모아둔 것 같습니다. 이 냄새하고는 이거... 이러니까 손님들이 백화점을 찾을 리가 있나? 백화점 음식 매장이면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인데. 예, 과거 내가 젊어서 경성 미스코시나 화신 백화점을 가봤는데 그땐 이런 식으로 백화점 식당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어? 이게 얼마나 고급스럽고 깔끔했는데. 참, 누구세요? 아유, 누구신데 남의 음식점 쓰레기통 뚜껑을 함부로 열고 그러세요? 저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신 사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하수구가 막혀서 도무지 설거지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응? 화장실도 더럽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그동안 건물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백화점 주인이 바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권리금도 아깝고 해서 일단은 임대 기간 동안 영업은 하겠지만요. 사람들이 좀 찾아오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보지. 예. 모두 3개층이 매장과 영화관, 캬바레, 음식점, 주점, 창고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은 뭔가? 비어있던 공간입니다. 임대가 제대로 안 돼서 비어있는 공간이구만. 그렇습니다. 이거 오래 비어둬서 이거 뭐 나무 널빤지에 배부치 이게 거미줄에 참 이게 먼지도 먼지지만 나무나 이 쇠붙이는 언제든지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 그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지. 예. 아래층은 캬바레입니다. 캬바레? 예.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내가 캬바레를 몰라서가 아니라 백화점 건물에 왜 캬바레가 있나? 전충식 사장과 권갑수 영업팀장이 문제의 캬바레 근처로 갔을 때 아니 이것 보세요.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야지. 이렇게 그냥 몰래 도망 나오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래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밖에 누가 좀 온다고 해서 뭐요? 그럼 일행들은 왜 먼저 갔어요? 이래도 도망이 아니에요? 아이 시계 어? 자 이거 이 시계라도 맡아주면은 내가 돈을 받고 다시 그때 시계요? 안 돼요. 미스터 김! 예, 사장님. 애들 불러서 이분 따라가서 술값 받아와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어디십니까? 야, 이거. 아니, 백화점 안에 캬바레가 있고, 캬바레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 손님들이 무서워서 백화점에 오겠나? 이 백화점이 아니고 완전히 어디 뭐 시장 뒷골목이구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아주 큰일 나겠어. 예. 근데 바꾼다고 해도 뭘 좀 알아야 바꿀 텐데. 권 팀장, 어디 전문가가 좀 없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합니다. 그래요? 이거 큰일이네. 그랬습니다. 삼성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할 당시 매장 안에는 캬바레까지 있었습니다. 내부 보수 공사도 절실했고 또 혁신적인 경영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유통 전문가가 없어서 어디 자문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백화점 담당자들에게는 큰일이었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매장 보수 작업입니다. 곳곳이 헐고 빈 공간에 온갖 쓰레기며 그로 인한 악취에 대대적인 보수공사 하입시다.
경비가 얼마나 들더라도 할 건 해야지. 회장님, 한두 푼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업하려고 하면 돈을 아껴서는 안 돼. 전 사장, 그리고 또 예. 그리고 선진 백화점 경영 기법이 필요합니다만 일본에서 나온 서적 몇 권 본 게 전부입니다. 그럼 일본 측에 도움을 청해 보입시다. 원래 그 동화백화점이 일제시대 때 미스코시였죠. 예. 미스코시 쪽에다 연락 한번 해보이소. 초청이 필요하면 초청하고 직원 연수가 필요하다 하면 연수를 하는 걸로 알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기존 동화백화점의 이미지를 털어내는 건데 기존 동화백화점의 이미지를 털어낸다. 하지만 어떻게 털어냅니까? 운영이 잘 되니 못 되니 해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어온 백화점입니다. 한동안 서울 시내에서 백화점이다 하면은 동화, 미도파, 신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화백화점 이미지를 어떻게 털어냅니까? 백화점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입시다. 회장님, 새로운 이름을 각인시킨다는 게 말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사의 사업이라 하는데 쉬운 길이 어디 있노? 그래도 자꾸 도전하고 또 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이 자세예요. 그게 국가의 경제 발전 계획에 발을 맞추는 일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자, 백화점의 이름을 바꾸는 게 기존 백화점의 이미지를 털어내는 데는 가장 좋을게요. 그러고 그 일은 우리 회사 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하입시다. 공모를 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으로 백화점 이름을 바꾸는 걸로 그래 하입시다. 1963년 말 삼성은 백화점의 상호를 공개로 모집한다. 신세계 25년사 가운데 일부분. 1963년 11월 12일에는 상호를 동화에서 신세계로 바꿨다. 동화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 부각을 위해 상호를 공모한 결과 1천여 통이 응모되었다. 그때 응모된 상호는 신세계, 산미, 진선미, 제일 등이었다. 당시 임대업주들은 제일을 원했고 직원들도 신세계라는 이름에는 반대했다. 세 글자가 길어서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것과 술집, 캬바레 이름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내온 이름이 신세계였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여,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1962년 12월에 치러진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 헌법에 따라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 12월 17일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출범한다. 새로운 공화국 출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았고 그러한 기대감을 매출로 이어가려는 유통업계의 노력 또한 치열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백화점이 미도파, 아세아, 신세계였다. 올 연말 대매출 행사에서 우리가 선보일 획기적인 기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이 50원의 매상을 올릴 때마다 경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5,000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는 고객에 한해서 보상가 10,000원에 1년짜리 손해보험 증서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삼성이 소유한 다른 보험회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니오? 그렇습니다. 글쎄, 근데 이게 보험 쪽에서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회장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꾸 도전하고 하고 또 하라고요.
그쪽에다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죠. 알겠어. 대한민국 경제실록